추신수 선수의 뉴욕 방문에 맞춰 플러싱 시티필드 구장에서 코리안 나이트 행사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장에 도전하는 짐 테데스코 프리홀더가 한인 소상인들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든 존슨 의원이 BYOB의 소주 포함 관련법의 법안 상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포함한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 입국 시 공항에서 모든 전자기기의 보안 검색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매츠와 추신수가 속해 있는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기가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플러싱에 위치한 시티필드 구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추신수 선수 뉴욕 방문에 맞춰 한국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도 이어졌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시티필드 앞마당에서는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이 펼쳐지고 사람들은 국악 장단에 맞춰 어깨를 들썩입니다. 아직 조금은 서툴러 보이긴 하지만 어린 태권도 꿈나무들의 야무진 발차기와 우렁찬 기합 소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관광공사 마스코트인 초롱이 색동이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태극 문양의 부채로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봅니다. 퀸즈 한인회와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는 추신수 선수 뉴욕 방문에 맞춰 코리안 나이트 행사를 개최해 한국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선보였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오는 그런 기회로 저희가 이렇게 한인의 날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한국 선수들이 올 때 보다 더 흥겹고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매츠 측은 경기에 앞서 지역 사회에 공헌한 한인과 타민족 인사들을 대상으로 스피릿 어워드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추신수는 뉴욕 매츠와의 어제 원정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좌익수로 출전해 5타수 1안타 2삼진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으며 텍사스가 뉴욕 매츠에 4대8로 패했습니다. 한인들의 열렬한 응원에도 불구하고 추신수의 방망이는 좀처럼 힘을 내진 못했습니다. 오늘도 아까 처음에 2루타 쳐가지고 이미 볼 거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율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즌 끝날 때는 꼭 3할 달성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신 선수가 요즘에 안타가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홈런 빵빵 터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신 선수 화이팅! 한편 올스타 선발의 기대를 모았던 추신수와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는 68명의 올스타 명단에 들진 못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올해 뉴저지 버겐 카운티장에 도전하는 짐 테데스코 프리홀더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계획과 한인 소상인들의 지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11월 본선거에서 현역 해설인 도노반에 맞서 뉴저지 버겐 카운티장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짐 테데스코 현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 오늘 뉴저지 파라무스의 한 상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그는 지난 수년간 카운티의 지속적인 세금 인상 정책으로 많은 기업과 소상인들이 버겐 카운티를 떠나고 있다며 지역의 새로운 경제 활력을 위한 자신의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지역 비즈니스 관련자와 투자자, 지역 주민, 지역 정치인을 하나로 엮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제개발 협의회를 구성, 지역 비즈니스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한 기업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e need to focus on resources to stimulating the economy. And this plan provides the framework for us to get there. I want to move Bergen County forward by changing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지역 내 많이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선 정부와 한인 사회를 잇는 이중언어 서비스 신설 및 한인 소상인들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here's a financial piece that, what can we do to help the Korean businessmen? And then what can we do to also find the right place for them to open up a business? And then also get employment, work with the county or work with one of the boards that we have so that we can expand that out and help the Korean business community.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침체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블루로의 폐지에 대해선 주민들의 쾌적한 삶이 우선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과연 카운티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세금 감면 정책만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BYOB에는 왜 소주가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방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든 존슨 의원이 관련법의 법안 상정 계획을 밝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든 존슨 뉴저지주 하원 의원은 지난 3일 펠팍 만다린 중식당에서 BY 업주들과 만나 늦어도 이달 14일까지 BYOB에 소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타당성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까지 법안 초안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법안 상정은 주의회가 재개원하는 9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에서 펠팍타운만 유일하게 있는 식당 내 주류 반입 허용 규정 BYOB에 대해 업주들은 소주 판매는 생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김앤배 법무법인의 김봉준 변호사는 지난달 펠팍시 의회에 BYOB 조례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펠팍시 의회는 오는 22일 소주 또는 24도 미만 주류 반입에 대한 BYOB 논의를 갖기로 했다며 기대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만다린, 큰집, 돼지꿈, 삼시세대 등 이날 모임에 참가한 BYOB 업소들은 소주는 한인들에겐 일종의 와인과도 같은 술이라며 BYOB에 소주를 포함시켜 줄 것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류 면허 소지 업주들의 모임인 버겐 카운티 한인 레스토랑 협회는 이번 BYOB 업주들의 소주 반입 허용 요구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두 자릿수 인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도 예외는 아니어서 평균 12%의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뉴욕주 재정서비스국이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사들의 2015 보험료 인상 요청 현황을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개인과 소기업 전체 평균 요청 인상률은 13.2%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에서 개인들에게 판매되는 플랜들의 평균 요청 인상률도 12%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가입자가 많은 대형 보험사들은 온라인 개인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20% 가까이 올리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오프라인 소기업 회사 건강보험료도 최대 22.8%까지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엑셀러스 건강보험의 경우 건보거래소 개인 보험 플랜에 19.7%의 인상을 요청했고 MVP 헬스 플랜의 온라인 플랜 보험료도 19.1%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건보거래소에서 가장 많은 6만 8천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헬스 리퍼블릭 인슈어런스도 15.2%의 요청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엠파이어와 에트나 건강보험은 각각 22.8%와 22.3%를 요청했고 악스퍼드 건강보험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모두 16%가 넘는 인상률을 요청했습니다. 보험사들은 건보개혁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커버해야 하는 진료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료 비용도 급등했으며 각종 수수료와 세금 등이 이 같은 높은 인상률을 책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연방 하원 의장이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충실한 법 집행 강제라는 초강수를 두었고 오바마 대통령은 할 테면 해보라고 응수하고 있습니다. 존 베이너 의장은 어제 CNN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대통령의 충실한 법 집행을 강제하기 위해 하원에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주는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지지부진한 이민개혁 노력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기고문에서 지난 5년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을 무시한 채 자신만의 법을 만들고 변경시켜 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자신이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법을 집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러한 자신의 의지를 과시하기까지 하고 있다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어 그는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한 것은 공화당 탓이 아니라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기고문 말미에서 미국 정부의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가 할 일이 있고 입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대통령이 할 일은 입법부가 제정한 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입법부는 헌법상의 세력 균형과 미국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안 수월해졌나 싶었더니 다시 공항에서의 미 입국 심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공항 통과 시 모든 전자기기를 보안 요원에게 검색받아야 합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승객의 경우 아직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승객들은 불편을 겪을 전망입니다. 최근 영국을 포함한 유럽뿐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여객기 보안 검색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은 어제 일부 외국 공항에서 미국으로 직항하는 여객기 승객들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다고 웹사이트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밝혔습니다. 교통안전국은 또 검색대에서 요원들이 승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전원을 켜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충전이 돼 있지 않거나 전원이 끊긴 기기는 여객기 내 반입이 금지될 수 있고 해당 승객은 추가 검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보안이 강화된 공항에 대해 교통안전국은 일부 해외 공항에 미국행 직항 노선이라고만 밝혔을 뿐 특정 공항을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국에서는 의류, 신발 수색과 함께 탑승객이 소유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켜게 하는 등 보안 강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주 알카에다 또는 그 연계 세력의 항공기 테러를 우려해 교통안전국의 보안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으로 성지순례나 선교 여행을 떠나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 미 전역에서 한 해에만 약 5천 명의 어린이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여름방학이 본격 시작되면서 어린이 물놀이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일원에 무더위가 예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국은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미 전역에서 매년 14세 미만의 어린이 5천 명 이상이 물놀이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이 중 15%인 750명가량이 목숨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수칙으로 무엇보다 영유아는 반드시 혼자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보호자의 동반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또 입수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야 하고 수심이 자신의 키보다 높은 곳에는 절대로 입수하지 말 것과 수영이 미숙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은 물놀이 중간마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취해야 합니다. 어린이들만 수영장에 남겨놓은 채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 입수 전에는 신체 부위 곳곳에 물을 적실 것 등을 부모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소방국 관계자는 이어 바닷가와 계곡에서 수영할 경우 급류나 조류에 휩쓸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물살이 세거나 수심이 깊은 곳에서 입수하고자 할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한 뒤 줄을 이용해 육지와 연결하면 급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시티바이크가 지난해 처음 도입돼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시티바이크가 파산하지 않으려면 연회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티바이크 인기에도 불구하고 일일 사용자 횟수가 급감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시디바이크 운영업체 알타바이크사가 재정 적자를 호소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운영 적자를 메우기 위해 1년 멤버십 가입 비용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1년 멤버십 가입비는 종전 $95였지만 $14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최대 $155까지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1일 이용료는 현행 $9.95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업체 측은 장기 대여 증가에 의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연간 멤버십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시디바이크는 지난해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를 주장하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뉴욕 시내 330여 곳에 자전거 정류장에 6천여 대의 자전거를 비치해 1일 사용료 $9.95, 연간 멤버십 $95의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연간 멤버십 회원수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1일 사용자 수가 급감하면서 수익 구조가 악화됐습니다. 결국 운영업체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은 현재 진행 중인 시디바이크 운영권 인수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